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돈 거의 안 쓰고도 엄청난 수확을 자랑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씨앗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영 시원찮은 결과를 얻는 경우 말이에요. 비밀은 단순한 농사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스마트한 정원 가꾸기의 핵심 비결 중 하나를 공개할 건데요. 바로 11월이 씨앗 쇼핑의 골든타임인 이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분주한 3월이 아니라 바로 이 춥고 왠지 모르게 을신연스러운 11월입니다. 마케팅 전략에 속지 않고 최고의 품종을 최대 50%까지 절약해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할인으로 구매해야 할 씨앗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격이 아무리 유혹적이더라도 피해야 할 씨앗은 또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봄철 씨앗 가격이 정말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절약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꼭 나눠주세요. 21월 쇼핑의 모든 마법을 이해하려면 씨앗 비즈니스의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판매의 최고점은 2월부터 5월 사이입니다. 이때 수요가 폭발적이고 회사들은 씨앗을 최고가로 팔아주된 수익을 올립니다. 여름이 되면 열기는 식고 정원사들은 쇼핑 대신 밭 가꾸기에 바쁩니다. 가을쯤 되면 제조사와 대형 매장 창고에는 올해 컬렉션의 재고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딜레마에 빠지죠. 이 남은 상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계속 보관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다음 시즌을 위한 새로운 씨앗 물량이 곧 들어올 예정이라 창고 공간을 비워야 하죠. 바로 이 지점부터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회사들은 물류를 최적화하고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묵은 재고를 처리하려고 대대적인 세일과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우리에게는 품질 좋은 씨앗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결국 우리는 시장의 순환 구조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대형 농업 회사들이 별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작은 비밀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씨앗 시장은 그들만의 아주 명확한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봄, 특히 3월과 4월이 수요의 정점입니다. 정원사들은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가게로 몰려들어 보이는 대로 전부 싹쓸이해 가죠.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가격도 최고치에 달하고 회사들은 이때 주요 수익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후엔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는 판매가 줄어들고 가을이 되면 창고에는 지난 시즌에 들여온 씨앗들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회사들은 새 시즌에 들어올 신선한 씨앗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 재고들을 털어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11월, 우리처럼 현명한 정원사들에게 기회의 창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세일이 아니라 전략적인 창고 대청소입니다. 회사들은 보관 및 폐기 비용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엄청난 할인율로 상품을 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은 단순히 겨울 직전의 달이 아니라 미리 정원을 계획하고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싶지 않은 현명한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블랙 프라이데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짜배기 할인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대형 종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주목하세요. 11월쯤 되면 이들은 재고 정리, 가을 맞이 세일 또는 새 시즌 준비와 같은 이름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일 시작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미리 이메일 뉴스레터를 꼭 구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경로는 바로 종묘회사나 육종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이들은 종자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을 세일 폭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예마트나 농업 관련 창고형 매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역 마트에서 종작 코너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의외로 통째로 할인 판매하는 진열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 커뮤니티나 SNS 그룹을 잊지 마세요. 이런 곳에서는 가장 좋은 딜의 프로모션 코드나 링크를 서로 활발하게 공유하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인기 있는 품종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즉 장바구니에 뭘 담아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11월에 구매할 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품목은 바로 장기 보관이 가능한 씨앗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심는 텃밭 작물들이 다수 포함됩니다. 이 목록을 꼭 기억하세요. 토마토, 오이, 고추, 가지, 애호박, 단호박, 주키니 같은 호박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양배추와 배추가 채소입니다. 이 작물들의 씨앗은 제대로 보관만 한다면 4년에서 5년은 기본이고 심지어 7년에서 8년까지도 발화율이 매우 높게 유지됩니다. 즉 2023년 11월에 이 씨앗을 구매하더라도 2024년 봄은 물론이고 2025년에도 문제없이 싹을 틔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략적 비축분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은 명확합니다. 텃밭의 기본이 되는 작물들의 씨앗을 몇 달 뒤 가격보다 30%에서 40%에 많게는 50%나 저렴하게 구매하는 셈이니까요. 마치 여름의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사두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하고 합리적이며 엄청나게 절약되는 방식이죠. 할인 폭탄 사냥을 바로 이 작물들부터 시작해보세요.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얼마나 이득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토마토 품종 중 하나인 체리 블라썸 F1 하이브리드 종자를 가정해 봅시다. 보통 봄철에 씨앗 10알이 들어있는 표준 포장 한 봉지 가격이 평균 120루블 정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가장 비싼 시기의 가격이죠. 이제 11월 판매가를 확인해 볼까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가을 세일 기간에는 똑같은 씨앗 한 봉지를 70루블, 심지어 60루블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무려 50% 가까이 절약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상해 보세요. 토마토를 한 품종만 심는 게 아니라 5 또는 10가지 다양한 품종을 심을 계획이라면요. 게다가 고추, 가지, 오이 씨앗까지 포함한다면요. 총 절약액이 수천 루블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양질의 흙이나 비료를 샀거나 새로운 정원 도구를 장만할 수 있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씨앗이 담긴 바구니가 2개 있습니다. 한쪽에는 4월에 1200루블을 주고 산 씨앗 10봉지가 있고 다른 쪽에는 똑같은 10봉지인데 11월에 600루블에 구입한 씨앗이 있습니다. 내용물은 완전히 똑같지만 가격은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제 생각엔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는 너무 명확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1월에 꼭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품목은 바로 다년생 꽃 씨앗입니다. 아스터, 델피니움, 아킬레기아, 루핀, 에키네시아, 라벤더 등 종류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왜 하필 다년생 씨앗일까요? 첫째, 이 씨앗들 역시 2년에서 4년까지 보관 기간이 꽤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다년생 꽃을 구매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간 정원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심으면 매년 아름다운 꽃을 피워 오랫동안 기쁨을 선사하죠. 봄에는 인기 다년생 씨앗의 수요가 높아서 가격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이런 열기가 한풀 꺾이고 판매자들은 기꺼이 할인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때가 고가 때문에 봄에는 망설였던 희귀하거나 흥미로운 품종들로 화단 컬렉션을 채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11월에 큰 폭의 할인가로 필요한 모든 씨앗을 구매해서 근사한 믹스보더나 암석 정원, 즉 알파인 가든을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정원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심미적인 즐거움까지 보장하는 아주 현명한 계획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흔하고도 해로운 오해 하나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 할인 행사 때 씨앗을 사는 걸 망설이십니다. 혹시라도 오래되거나 질 낮은 상품을 속아서 사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보통 싸게 파는 건 분명히 씨앗이 오래돼서 발화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믿을 만한 전문 판매자에게서 구입한다면 이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형 농업회사나 전문 매장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싹이 트지 않을 씨앗을 파는 건 엄청난 부정적인 후기와 고객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종자법에 따라 이들은 포장재 발화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 규정을 매우 철저히 지킵니다. 재고떨이 할인 세일은 구매자를 속이려는 시도가 아닌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일 뿐입니다. 이 시기에 판매되는 씨앗들은 보통 작년에 수확된 것들로 발화 기한이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수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전혀 문제없는 질 좋은 파종용 종자입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씨앗을 살 위험은 시장 구석이나 길거리에서 확실치 않은 판매자에게서 구매할 때만 존재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매장에서는 고객의 권리가 보호받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씨앗 구매 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가지려면 포장지를 읽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씨앗의 유효 기간입니다. 보통 유효 기간은 포장지 뒷면, 특히 봉투의 끝부분이나 접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또는 판매 기한이라고 적힌 문구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포장에 2025년 12월까지 유효라고 적혀 있다면 2023년 11월에 이 씨앗을 구매해서 24년 봄은 물론 25년 봄까지도 안심하고 파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약 2년의 여유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장 일자와 제조번호 혹은 로트 번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해당 제품이 공식적인 정품이며 위조품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일부 제조사에서는 씨앗의 최종 연도, 수확 연도까지 표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작년에 수확된 씨앗인데 유효 기간이 3, 4년 후라면 이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이 숫자들을 확인하는데 10초만 투자하세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품질이 낮은 제품을 구매할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며 다가올 수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월에 꼭 사야 할 세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이국적이고 희귀한 작물의 씨앗입니다. 여기에는 파란색이나 줄무늬 토마토 같은 특이한 품종부터 캐롤라이나 리퍼 같은 소장 가치가 있는 매운 고추, 그리고 보라색 당근, 아티초크, 멜로트리아, 줄콩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왜 이 씨앗들에 좋은 할인이 적용될까요? 이들은 틈새 시장, 즉 니치마켓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오이처럼 많은 사람이 구매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즌이 끝날 무렵 판매자에게는 팔고 남은 재고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쌓여 있을 수 있는 상품에 자금을 묶어두지 않기 위해 대규모 세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큰 비용 부담 없이 새롭고 특별한 것을 키워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혹시 방울토마토와 비슷한 식용 피살리스를 길러보고 싶었지만 봄에는 씨앗 한 봉지에 적지 않은 돈을 쓰기가 아까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그것을 반값에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동의하시겠지만 이런 기회는 절대 놓칠 수 없죠. 11월에 씨앗을 구매하는 것은 정원 실험을 시도하고 나만의 원예 지평을 넓히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국적인 고추 씨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미식가라고 가정하고 텃밭에 전설적인 하바네로 품종을 키우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 특유의 과일 향과 엄청난 매운맛을 아시죠? 봄철 전문 매장에서 이 5알짜리 씨앗 한 봉지는 150루블이나 200루블 정도 합니다. 워낙 인기 있는 희귀 품종이다 보니 가격이 비싸죠. 하지만 주 수요 기간이 지난 11월에는 행사를 이용해 이 똑같은 봉지를 90루블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보라색의 오다고추나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초콜릿 할라피뇨 같은 품종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함께 놓여 있을 겁니다. 결국 봄에 비싼 씨앗 한 봉지를 살 돈으로 11월에는 2가지 또는 3가지의 흥미로운 품종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절약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확물을 훨씬 다채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운 다채롭고 특별한 고추로 친구들과 가족을 대접하며 놀라게 할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이국적인 작물들이 현명한 11월 쇼핑 덕분에 정말 푼돈밖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분만 아는 비밀이 될 겁니다. 아쇼, 11월에 쏟아지는 할인이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씨앗 쇼핑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구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리 대량으로 사두면 절대 안 되는 씨앗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씨앗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화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주요 주의 품목들을 기억해 두세요. 파스닙, 샐러리, 검은 양파 씨앗, 델피니움, 그리고 아스트란티아입니다. 이 씨앗들은 아무리 잘 보관해도 좋은 발화율이 고작 1년, 길어야 2년 정도만 유지됩니다. 가을 세일 때 이 품목들을 구매하면 이미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재고를 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장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씨앗의 발화 에너지는 이미 크게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봄에 심었을 때 싹이 매우 드문드문 약하게 올라오거나 심지어 아예 싹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까다로운 작물들의 씨앗은 항상 파종 직전인 2월이나 3월쯤에 가장 신선한 상태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품목들의 할인을 쫓아가지 마세요. 여기서 아낀 돈이 결국 파종의 실패와 큰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신선도와 확실한 결과를 위해 정가를 지불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좋은 거래의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의 위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과 불량 판매자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규칙.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고 긍정적인 후기가 많은 검증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나 공식 제조사 웹사이트에서만 구매하세요. 모든 품목에 대해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이름 없는 일회성 웹사이트는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 항상 다른 구매자들의 후기를 확인하세요. 해당 사이트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외부 플랫폼에서도 리뷰를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품종 오류, 낮은 발화율 또는 배송 문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면 그 상점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 번째 규칙. 표식이 없는 직접 만든 지퍼백에 씨앗을 담아 판매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들을 경계하세요. 해당 씨앗의 품종, 유통기한, 보관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약간의 돈을 아끼려다가 아예 수확을 못할 위험을 감수할 가치는 없습니다. 제조사의 모든 정보가 담긴 전문적인 포장재만 신뢰하세요. 11월에 구매하기 딱 좋은 네 번째 품목은 바로 잎이 채소나 빨리 자라는 작물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상추나 쌈채소 종류, 딜, 파슬리, 고수, 시금치, 루꼴라, 그리고 레디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작물 씨앗은 원래도 저렴한데 굳이 대량으로 사야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양, 즉 볼륨에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는 씨앗은 2-3g짜리 소포장입니다. 그런데 IP 채소는 한 시즌에 여러 번 파종해야 하므로 이런 작은 봉투가 여러 개 필요하죠. 하지만 11월에는 10g, 20g, 심지어 100g짜리 대용량, 소위 농가용 또는 전문가용 씨앗을 매우 매력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1g당 가격으로 따져보면 절약되는 금액이 정말 엄청납니다. IP 채소 씨앗은 보통 2-3년 정도 저장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11월에 딜이나 상추 씨앗을 대용량으로 하나만 구매해두면 앞으로 몇 시즌 동안은 파종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족이거나 여름 내내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를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구매 방식입니다. 세일 기간에는 이 품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바로 여기서 소모품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정원이나 텃밭 가꾸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아주 효율적인 전략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웃이나 친구, 친척들과 함께하는 공동구매 전략입니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씨앗들은 보통 500개, 1000개, 심지어 5000개 단위의 대용량 포장으로 판매됩니다. 이런 씨앗들은 품질이 뛰어나고 크기가 균일하며 특수 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당 가격은 취미용 소포장 씨앗에 비해 5배에서 10배까지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취미 정원색에 이 많은 양이 전부 필요하지는 않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함께하는 2-3명의 이웃과 의논해서 한 포장을 공동으로 구매하세요. 그리고 씨앗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이 씨앗 1000개가 들어있는 대용량 포장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반면 씨앗 10개가 들어있는 작은 패키지는 1,000원입니다. 이 큰 포장을 3명이 함께 구매하면 각자 30여 개의 씨앗을 얻는 대신 비용은 3,030원 정도만 지불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이득이죠. 11월은 이런 공동구매를 시작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누가 어떤 씨앗을 원하는지 차분히 논의하고 주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근 씨앗을 예시로 들어 공동구매가 얼마나 이득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반적인 원예 상점에서 인기 품종의 당근 씨앗 2g이 들어있는 작은 포장지 하나는 예를 들어 3,000원입니다. 이제 전문가용 씨앗을 파는 사이트에 접속해 봅시다. 똑같은 품종인데 100g 대용량 포장이 30,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30,000원이 3,000원보다 훨씬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1g당 가격을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 소포장에서는 1g당 1,500원입니다. 두 번째 경우 대용량 포장에서는 겨우 300원이죠. 무려 5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이웃 4명과 함께 공동 구매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30,000원에 100g짜리 봉투를 구입하고 5명이 똑같이 40g씩 나눕니다. 이때 각자 부담하는 비용은 단 6,000원입니다. 만약 10g을 작은 포장지로 개별 구매했다면 총 30,000원을 지불해야 했을 겁니다. 결국 각 참여자당 24,000원을 절약한 것이며 이는 무려 80%의 할인 효과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공동구매가 얼마나 강력한 절약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쉽지만 11월에 구매하기 가장 좋은 5번째 품목은 바로 녹비 작물입니다. 겨자, 파셀리아, 귀리, 호밀, 새완두 같은 녹비 작물은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고 질소를 공급하여 땅을 비옥하게 만들며 동시에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는 친환경 비료 역할을 합니다. 이 작물들은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나게 할 수도 있고 이른 봄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비작물 씨앗은 무게 단위 벌크로 판매되며 주요 수확이 끝난 가을철에는 대개 할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몇 킬로그램 단위로 구매할 경우 더욱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현명한 전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년에 심을 토마토만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토마토가 자라날 땅의 건강을 미리 챙기고 있는 것이니까요. 11월에 겨자나 파셀리아 한 포대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여러분은 텃밭의 생산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봄이 되어 급하게 녹비작물을 찾느라 웃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단순히 수확량뿐 아니라 토양 관리까지 계획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원예 접근 방식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씨앗을 저렴하게 구매했고 귀한 씨앗 봉투들이 한 상자 가득 쌓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소중한 씨앗들을 봄까지 안전하게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보관을 잘못하면 애써 절약한 비용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씨앗의 발화율을 떨어뜨리는 세 가지 주적, 즉 고온, 빛, 습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씨앗 보관의 이상적인 장소는 건조하고 어두우며 서늘한 공간입니다. 최적의 온도는 섭씨 5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예를 들면 유리창이 있는 베란다, 난방이 안 되는 창고, 건조한 지하실, 심지어 냉장고 문 쪽 선반도 아주 좋습니다. 모든 씨앗 봉투들을 밀폐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병에 담아두세요. 이렇게 하면 습도 변화와 쥐 같은 해충의 피해로부터 씨앗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봄에 어떤 씨앗이 어디 있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용기에 반드시 이름을 표기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씨앗을 스토브 옆의 주방이나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창가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간단한 보관 원칙들을 잘 지킨다면 파종하는 순간까지 씨앗의 높은 발화율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이렇게 현명하게 씨앗을 구매하다 보면 여러분은 나만의 씨앗 금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씨앗 금고가 뭐냐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효과가 입증된 품종들의 개인적인 전략 비축분입니다. 더 이상 매년 봄마다 허둥지둥 상점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 구매는 바로 이 금고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유통기한이 길고 최대 할인율로 구매한 씨앗들로 이 금고를 채우는 거죠. 예를 들어 3, 4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의 가장 좋아하는 품종 토마토 씨앗 대용량 팩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은 단 한 번만 쓰고 절약했으며 앞으로 몇 년간 이 문제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자신감과 평온함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의 씨앗 금고는 봄철의 품절 대란, 가격 상승, 그리고 인기 품종의 부족 사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몇 수 앞서 계획하며 미래 수확량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원예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쇼핑하는 것이 단순히 가격을 절약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른바 비수기에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을 주문하면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식이죠. 봄철 피크 시즌에는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상점들이 가을 주문에 사은품을 함께 넣어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품종의 씨앗 봉투, 비료 샘플 또는 성장 촉진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사은품은 여러분이 새로운 품목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분 좋은 혜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로열티 프로그램 단골 고객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구매함으로써 포인트를 쌓거나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이 적립금을 봄 쇼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미리 구매하지 않도록 조언했던 까다로운 작물의 씨앗을 사는데 쓸 수 있죠. 항상 이런 추가적인 혜택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때로는 이러한 혜택들이 이미 이득이 되는 여러분의 쇼핑을 훨씬 더 즐겁고 경제적인 구매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2시절 주문건을 받으신 후 곧바로 처리해야 할 일이죠. 씨앗 상자를 봄까지 미루지 마세요. 받자마자 바로 내용물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수첩이나 컴퓨터에 표를 만들어 보세요. 모든 품종명, 수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통기한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이 목록은 무엇을 가장 먼저 파종해야 할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목록을 토대로 조용하고 여유로운 겨울에 다음 시즌 파종 계획, 즉 어디에 무엇을 심을지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종 공간은 얼마나 될지, 어떤 용기들을 준비해야 할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봄철의 혼란과 분주함을 덜어줄 것입니다. 11월 구매와 그에 따른 계획은 시즌 준비 과정을 스트레스 가득한 마라톤이 아닌 즐겁고 사려 깊은 과정으로 바꿔줍니다. 명확한 계획과 좋은 기분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새로운 가드닝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1월은 정원세계는 활동 없는 달이 아니라 엄청난 할인과 현명한 계획이 시작되는 비밀 통로죠. 다른 사람들이 연말 장식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수천 원을 아끼면서 멋진 수확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알뜰 구매를 위한 5가지 핵심 씨앗 카테고리를 살펴봤고 포장재를 완벽하게 읽는 법, 위험한 함정을 피하는 법, 그리고 공동구매 전략까지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텃밭 시즌 준비가 3월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른 정원 가꾸기 비밀들을 놓치지 마세요. 알림벨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11월에 어떤 씨앗을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최고의 할인이 있는 여러분만의 검증된 매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모든 정원사들을 위한 가장 유익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봅시다.